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1988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모두 546건. 글자 수로 10만 자에 달합니다. PD수첩은 전문 연구업체에 의뢰해 이 판결문에 드러난 특징을 AI로 분석했습니다. 저희 언더스코어가 MBC PD수첩의 의뢰로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지난 36년간 작성된 546건의 판결들을 전부 수집을 했는데요. 생성 AI,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인 클로드 소넷 4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이 500여 건의 판례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만약 소수 의견이라면 이것이 다수 의견으로부터 얼마나 독특하게 많이 벗어난 의견인지 평가할 수 있게끔 했죠. 전원합의체의 판결 성향을 AI와 통계 분석을 활용해 살펴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질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 대법관들이 퍼져 있고 응집돼 있냐를 시각한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경우 이 폭 자체도 좁은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른 정부 시기보다 대법관들이 동질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입장의 소수 의견들이 개진됐는지 의견 다양성을 척도로 측정해 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에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비해 소수 의견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장 재임 시기별로 나누지 않고 지난 36년간 소수 의견 다양성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의견 다양성이 확대돼 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너무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대법관 1명이나 10명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면 14명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 제도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을 전원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양한 성향의 대법원을 구성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그 사람 평판이 괜찮고 재판 잘한답니다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아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장의 뜻대로 된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뽑아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재판관 중 무려 6명이 법원 행정처 출신. 법원 행정처는 이른바 노른자위로 통하는 법원 내 요직입니다. 지난 사법농단처럼 재판을 수단 삼아 정치 권력과 협상한 결과로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특히 보충 의견을 냈던 5인의 대법관들 중에서 일부는 사법농단 당시에도 사법부의 자성보다는 조직의 보위를 고민했을 정도로 사법부의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위 법관들이었거든요.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들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책임자인 처장과 차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힘이 막강한 것은 인사를 통해 법원 조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전체 법원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뜻이 내비치면 마치 조직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